미국이 지금 상업용 부동산 채권 시장이 이제 몇 년 전에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이 현재 진행형이라면 더 안 좋게 진행되는데 가격도 빌딩도 특히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미국의 트럼프 경제력이 상당히 충격을 더 받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공시를 채울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좋게 있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저축률이 좀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소비가 좀 이렇게 둔화될 것으로 실업자에게 뭐 수당 청구가 좀 더 많이 늘어났어요. 그것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경기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좋은 지표입니다. 그래서 그 사무실을 구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온라인으로 전부 다 들어가다 보니까 우리나라 쿠팡이 다 갖다 주잖아요. 미국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렇게 되면은 상권이 무너지게 되거나 우리나라도 향후 지금 몇 년 안에 지금 신촌이라든지 홍대가 상권이라든지 강남 상권조차도 제일 소비는 여전히 많지만 상권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다. 빌딩의 공실률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이거 외국인들 많이 어떤 와서 소비해주거나 또는 거기서 외국인들이 임대하거나 거주하거나 상업 행위를 하는 이렇게 해서 사는 건물을 사는 그런 곳을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관광객들도 서울 중심으로 오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당장에는 제주도가 그렇게 보이지 않지만 제주도가 굉장히 유망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전 세계 미국 물류망이 제시한대로 이제 이쪽으로 미국이 전 세계 물량이 제주도에 건설이 되고 주한미군조차도 주일미군조차도 거기다 물건을 갖다 놓거나 알래스카 쪽으로 이렇게 미국이 화물 열차를 터서 100km, 100 이상, 100km 이상 여기서 건설을 하게 되면 엄청나게 빠르게 화물이 물동량이 이렇게 2달 걸리고 1달 걸리던 미국의 어떤 주문이 보통 되게 빠르게 15일이나 10일 내까지도 도착할 수 있다. 제주도에 어차피 나갈 물건들 같은 경우는 한 당일 내에 그냥 딱 이렇게 차로 이렇게 텐트에 실어가지고 바로 차 트레인 컨테이너 실는 이렇게 차량을 가지고 곧바로 중국 들어가고 대만 들어가고 한국 들어가고 이렇게 일본 들어가고 또 이렇게 유럽까지도 실어서 그것을 컨테이너째 열차로 보내거나 동남아시아 가는 하루 만에 다 배송을 하게 돼 엄청난 이익이 생길 것 같습니다. 어차피 나갈 물건이니까 뭐 미국만 한 게 아니라 전 세계 물류가 거기다 갖다 놓으면 아시아 물류를 엄청나게 빠르게 인송할 수 있어. 남들보다 빠르게 납기를 어차피 나갈 물건이라면 그래서 제주도 굉장히 유망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로부터 해서 홍콩이 한 10분의 1 정도라도 금융이 이제 활성화되면 일본 기업이 들어오는 게 신호탄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물류 기업들이 와서 물류 창고를 지으면 그때는 다 사야 됩니다. 제주도 거를. 그러나 섣불리 하지 마시고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뭐 제주도는 어떤 그런 것도 나타나지 않고 관광객들만 올해도 한 1,300, 한 40만, 50만 들어올 것 같은데 외국인 관광객들의 회복세로 인해서 이렇게 드림타워, 제주도 드림타워 노영동 그쪽에 장사가 엄청나게 잘 되고 있습니다. 사상 최고로. 그래서 그 주변에까지 해가지고 패션 거리를 만들거나 관광을 좀 특화 거리를 만들어서 와서 그 거리를 식당만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맛집이 워낙에 많아서 그걸 한번 그쪽을 한번 관심을 더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주도의 어떤 정책으로 그쪽을 관광의 필수 코스로 차지하고 있는데 먹을거리를 만드는 좀 확대를 할 필요 있다는 아이템을 포토존도 많이 만드는데 그래서 그 주변을 다 관광 어떤 이렇게 핵심 거점으로 만들어서 하면은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고도원화를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그래서 계속 된다니 발표를 안 하시네. 네. 그래서 그쪽이 제주도에서 가장 번성한 곳이냐 가장 상업지구입니다. 그쪽이 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미국이 지금 상업용 부동산 얘기 문제가 생기게 되면 2020년부터 금리 충격, 금리가 급격하게 올라갈 수 있는 거 자기네들이 자금이 다급해지는데 거기도 빌린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관 투자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 돈을 빌려가지고 투자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증시로부터 엄청나게 돈을 뺍니다. 이걸 보시면 아시아 통화가 보면은 출범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미국의 달러가 이렇게 부실이 계속되면은 이건 심각한 문제로 가는 것이죠. 거기에 투자한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같이 망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네, 전 세계가 미국의 여러 개 주도 각각 다른 통화로 결제할 수도 있어요. 예, 심각한 미국이 과연 군을 동원해서 자기네 국민들을 대상으로 이게 전쟁할 수 있을 것인가를 봤을 때 현대 사회는 좀 힘들다고 봅니다. 그래서 미국이 빨리 국가 통화로 이게 전환한 이 조치가 빨리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리고도 기술을 제 거를 사세요. 왜 안 사십니까? 제 페이스북에 주한미 대사관 몇 년째 광고를 내주고 계시는데 대한민국 정부라는 이름으로 그다음에 광고를 몇 년째 내고 계십니다. 국정원, 행정부, 노동부, 경찰청, 이렇게 보건복지부, 그다음에 이렇게 문화관광부, 보훈처, 뭐 이렇게 한국은행이라든지 서울시, 인천시, 오산시, 성남시, 경기도, 하남시 뭐 이렇게 국가기관 20몇 대가 광고를 내고 계신데요. 몇 년째 광고를 돈도 많이 들었을 텐데 광고비도. 그래서 이게 지금 카이스트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 정부 지적재산권 여러 가지 많은 기관들이 그 광고를 많이 내세요. 20몇 대가 지금까지도 몇 년째 광고를 내고 계신데요. 그래서 YTN의 제 정부 출연 연구원 KIER이라든지 전기를 태양광이 전지가 있잖아요. 패널이 있으면 그래서 전기를 걸어주는 방식. 그래서 걸어주면 태양빛이 이렇게 전기 어떤 전리층에 전기를 걸어주는 역할로 해서 이쪽으로 유도된다. 온 우주에 빛이 가득한데 그래서 왜 별에만 가득한가? 테슬라의 전기요도처럼 이렇게 빛을 유도할 수 있다는 이론을 따라서 무선 송수신 장치할 때도 이렇게 주파수를 걸어주거나 전력 송수신할 때도 이렇게 해당되는 주파수를 걸어주면 이쪽으로 옵니다. 송수신 거리가 늘어나고 이게 뭐 삼성 소나기라 사람 보청기 음을 지분할 때도 그렇고 가시광선 자외선을 타타타 걸어주면 이쪽으로 이런 방식을 앞으로는 하게 되리라고 생각하는데요. KIN에서 태양광 패널에 이렇게 전기를 걸어주는 방식을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YTN에 소개한 중소기업과 제 어떤 정부 출연 연구가 대기업일 때 제 기술이 좀 무단으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적재산권은 민영사를 갖고 있습니다. 체코의 정부 의지를 가지고 납품을 이렇게 웨스팅하우스의 지적재산권을 무시하고 그대로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웨스팅하우스에서 거절하니까 못했다가 1조 원을 내고서야 겨우 체코 원전 수출이 이루어졌는데요. 향후 그들의 허락 없이는 안 되는 거죠. 미국에는 지적재산권 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법치주의 나라. 미국 대통령도 위반하면 나중에 소송의 대상이 되거나 뚜렷한 불법 지시를 했다. 그렇죠. 법을 위반해서 불법 지시를 하거나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 그것을 불법 지시인데 알고 그것을 수행한 사람들은 나중에 구상권의 청구가 되는데요.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법으로 당연히 문제가 생깁니다. 제 기술을 무단으로 수십 개씩 갖다가 자기 회사 제품에 반영.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저것도 다 내 거고 이러시면 안 된다 이 말씀이죠. 그렇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안 될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냥 법을 위반하시기 때문입니다. 제 기술을 빨리 사세요. 미국이 자체적인 어떤 기술로는 이렇게 미국 중국과의 교역 경쟁력 또는 달러 체계를 지키기가 상당히 좀 불가능해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제 기술을 빨리 사시라고 정당한 그 절차를 쫓아서 정당한 돈을 주고 사시지 않으면 권리는 확보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뭐 가상적으로 불법한 방법에 의해서 교묘하게 했다 할지라도 가상적으로 생각을 보고 있다면 그래. 물론 이런 일은 없습니다만 가상적 정부장이 딱 보고 있다면 인정할 리가 있겠습니까? 거꾸로 생각. 미국이 만약에 이렇게 중국이 만약에 그것을 했다 그러면 인정하겠습니까? 돈 특허료 내겠습니까? 기술료 내겠냐? 안 내잖아요, 그죠? 유럽이 가져간다 전 세계 돈 내겠습니까? 안 내죠. 일본이 가져간다. 한국이 만약에 그것을 그렇게 해서 불법으로 가져갔다. 그러면 그걸 내겠습니까? 한국은 그렇게 힘도 없는 나라인데요. 전 세계를 강제할 수 있는 이렇게 군사력 있는 것도 아니고 강제할 수 있는 뭐 경제력 있는 것, 정치력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강제할 수가 없답니다.
자기는 적 꿈꾸고 있는 거죠. 제 기술은 기존의 기술을 훨씬 뛰어넘는 핵심 기술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도 제가 어떤 특허를 제가 이렇게 세균과 바이러스, 곰팡이를 소멸하는 후보 물질과 결합 실험을 했는데요. 제약회사에도 특허 컨택을 하고 그랬는데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특허도 안 주고 그래서 10건을 제가 지금 기술이 공개가 돼 있는 상황인데 기술은 좀 발전했습니다만은 치료는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려요.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송관에서도 하시지 마세요. 자꾸 제 식품 기술을 방송에 노출이 돼서 뭐 어떻게 사업화를 도모하시는 건가 왜 자꾸 노출시키는지 모르겠는데 하시지 말라고 다시 한번 방송 이력을 이용해서 돈값을 이용해서 자기 기술을 만드는 시도를 하시지 마시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기 기술이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는 그냥 80 기업체가 80억 인구 중에 한 명 그냥 가장 만들면 거기 가서 소송하셔야 되는데 내 거라고 자기가 아니죠. 제일 싼 놈이 이게요. 네, 키보드 찍어서 군인들 동원해서 군인이라고 표시는 않겠죠. 그래서 찍고 손해 보면 제로로 만들어. 여러분들이 내는 게 자본주의 기업들은 이익을 봐야 돼요. 이익을 봐야 되는데 여기는 이익 보지 않아도 됩니다. 뭐 여러분들이 정상가로 이렇게 이익을 보기에 나쁜데 거기는 그 여러분들이 낸 가격 10분의 1, 30분의 1 가격도 낼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100분의 1도 낼 수 있습니다. 손해를 보고도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각 나라 각 정부가 국가 차원에서 반드시 기업을 출범을 시킨다. 그것도 제 기술이 너무 쉽기 때문에 핵심 기술이지만 너무 쉽게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누구나 다 만들 수 있다. 뭐 가전부터 시작해서 자동차, 뭐 스마트폰, 뭐 모든 걸 부품 조립을 갖다가 하면 되는데 한 사람이 있어도 부품 조립하던데 스마트폰 네. 엄청나게 싸게 제작할 수 있습니다. 반도체도 제 기술은 핵심 기술을 점령하고 있어서 그냥 간단한 공장에서도 간단히 찍어내버리는 대량 생산이기 때문에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범용 반도체 시장에서는 힘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미래 기술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반드시 사십시오. 그래서 정부 출연 연구기관, 정보기관이 20몇 대 광고를 계속 내고 계시다. 관련된 증거를 유튜브에 올렸고 제 스마트폰에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외국인 홈만 5,000명 되는데요. 무단으로 남의 기술을 계속 지적재산권을 위반해서 민영사 부분인데 그것을 무단으로 사용하시는 경우를 하시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전 세계의 법 체계를 무력화시키는 그런 시도를 한다는 것 자체가 황당한 일인데요. 그래서 그런 것을 어리석은 판단을 하시지 마시고 우리나라가 향후 지적재산권 위반국으로 찍힐 수도 있다라는 것을 그렇게 되면 상당히 문제가 생기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무역에 지장이 생긴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완전히 목줄을 그러죠. 만약에 가상적으로 지적재산권 위반국으로 가면 우리나라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엄청나게 깐깐합니다. 남의 기술 함부로 썼던 걸 샅샅이 뒤지게 되면 이게 그렇죠. 기업의 운명이 아니라 대한민국 운명과도 관련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적재산권을 지키는 나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이 2026년도부터 더 많은 빚을 가지고 이렇게 금융위기가 있을 수 있다. 이건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몇 년 전 2024년, 2023년도에도 미국 어떤 뭐 국채라든지 미국 달러 표시 채권을 가진 전 세계 중앙은행과 금융기관이 엄청난 많은 손실을 받았는데 이번에도 역시 동일하다. 미국이 단기채 위주로 이렇게 채권을 국채를 발행하거나 시장에서 연준이 이렇게 흡수를 해주시나 본데요. 그렇게 되면 금리 충격을 금리를 높여가지고 상업용 부동산을 작살내지 않기 위해서 상업용 부동산 이런 식으로 좀 더 빌려서 이렇게 빌딩 사고 돈을 많이 내야 되고 만기 때 상환도 안 되거든요. 예. 금리를 높이게 되면은 빚을 많이 가진 지금 미국의 빚이 엄청 늘어났어요. 그래서 지금 아시아 통화가 출범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아시아 통화를 아베 때 한번 얘기를 했었죠. 중국하고 하다가 아베가 한단 바람에 이게 중단이 됐는데 같이 망할 나라가 미국과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이 빨리 국가 통화로 전환을 해야 된다. 아시아 이렇게 APEC이 한국, 중국, 일본, 미국, 러시아, 캐나다, 멕시코 21개 경제체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993년도부터 정상이 열리고 전 세계 GDP의 약 60% 있어 교역량 5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구수의 한 37%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아시아 동화가 출범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지역 블록인 것이죠.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도 1989년 11월 7일이네요. 근데 789가 들어가고 1117이 들어가네요. 처음 출범한 날짜가 참 이렇게 뭐 그냥 헛소리 해봤습니다. 네네네. 1989년 11월 5일부터 11월 7일까지 호주의 수도인 캔버라에서 12개국이 모여서 결성하였다라고 해서 그다음에 2025년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가 열렸고요. 제가 이렇게 헛소리를 좀 해봤습니다. 그냥 넘어가세요. 아무것도 아니니까. 네. 이게 관련이 있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미국이 돈이 많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 증시에서 돈을 계속 빼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다 이게 국가통으로 전환하면 간단해. 중국은 자기네 통화 찍어서 무한자본으로 해서 빚지잖아요. 금융기관이나 기업이. 거들은 벗어난 것 좀 제로로 내가 만들면 돼요. 왜 그럴까요? 자기가 자기한테 빚을 짓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통화를 발행한다고 합시다. 내가 이렇게 2천조의 빚을 가진다고 합시다. 난 비웃을 거예요. 2천조? 제로. 내가 제로로 만들 수 있어요. 또는 나에게 4천조를 만들어 줄 수도 있어요. 4천조? 이렇게 하면 돈이 형성되거든요. 통화를 찍는다는 권리가 이렇습니다. 네. 그렇죠. 통화를 내가 마음대로 찍을 수 있는데 내가 왜 돈을 법니까? 돈 벌 이유가 없는 거지. 그죠? 네. 향후 기술 재벌이 되어서 내가 기술을 그렇게 하면은 뭐 그럴 수도 있겠다. 기술을 비싼 가격에 팔면 무한 기술을 만약에 가상적으로 개발한다면 뭐 그러네요. 통화 찍는 거 별반 다를 것이 없어서 장난입니다. 네, 장난 좀 쳐봤습니다. 지금 전 세계 돌아가는 정치에 대해서 경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하지 향후 돌아가는 상황을 알 수가 있답니다. 네. 우리나라 무역도 지금 제가 보기엔 상당히 삼성도 이렇게 디램 시장 점유율이 중국이 벌써 7%, 내년 이렇게 2, 3년 내에는 아마 이렇게 10%를 자국 내 수요를 자기가 자국 미국 중국 정부가 자기네 기업들에게 범용반도체 우리 거 싸라고 하면 안 쓸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러면 홍콩까지 포함해서 중국에 수출하는 비중이 50% 삼성전자는 직격탄을 맞게 되는데요. 뭐 그만큼 대체한 만큼 어려워지겠죠. 스마트폰 꼴나지 않나 싶네. SK도 지금 엔비디아의 HBM 납품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그게 만약에 주문이 끊기거나 그랬을 때 SK는 곧바로 급락을 하게 됩니다. 뭐 석유화학 업종도 지금 어렵고 건설 업종도 어렵고 중국과의 경쟁력에 밀려서 그러는데요. 섬유 업종도 그렇고 우리나라 주요한 자동차도 중국이 3천 몇백만 생산하고 전 세계 수출 1위로 올라섰으며 전기차 중심으로 내연기관차도 그러지 않으리란 법은 없어요. 내연기관차를 포함한 것입니다. 전기차의 전 세계가 1, 2위가 중국입니다. 그다음에 3위가 테슬라고 해서 테슬라도 밀려날 가능성이 되게 있다. 전기차 부분에서는 이런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3위니까 1, 2위가 더 경쟁력이 높습니까? 3위가 높습니다. 미국 시장이 아주 본격적으로 진출을 안 해서 그래요. 한 700만 대, 2030년까지 1000만 대 목표를 갖고 있는데 중국의 수출을 그렇게 되면 나머지 수출을 자동차 무한정 살 수는 없잖아요. 사람들이 전 세계. 그럼 이제 현대 기아차가 직격탄을 맞는 그런 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 우리나라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주식은 미래 전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의구심이 벌써 환율이 오늘점 환율이 1,500원 가까이 됐는데요. 우리가 살 때는 1,506원에 삽니다. 의문심장하다. 이게 APX 이렇게 출범 일자가 QX 생각이 드네요. 네. 미국의 입장에서는 만약에 APEC 중심으로 해서 아시아 통화가 출범하면 미국의 생존을 의미를 하는 것이라서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미국의 달러가 자체적으로 부실한데 같이 망할 나라가 있겠느냐. 빨리 국가 통화로 전환해라. 제 기술을 사야 되는데 안 사면 불법한 방법에 의해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게 지적재산권이기 때문에 과대하게 생각하셔도. 근데 뭐하러 제 페이스북 이렇게 광고를 그렇게 내세요? 정부 출연 정부기관에 20몇 대 주한미 대사관도 뭐 내가 뭐 대단한 인물도 아닌데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사세요. 그것이 정상적인 것입니다. 정상적인 어떤 길을 외면하고 불법한 방법에 의해서 이것을 이렇게 제 거를 둔값수를 겸해하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걸로 만들 수 있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기술을 무한정 낼 수 있답니다. 네. 보시면 알겠지만 핵심 기술이 제가 이렇게 지식을 문과기 때문에 관련 지식이 좀 부족해도 구글 보고 이렇게 조금 알겠더라고요. 좀 특이한 능력이긴 한데 옛날부터 있어서 이걸 꼭 살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 뛰어난 기술이 계속 나올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삼성 같은 데서는 제 기술 지금 여러 군데서 지금 제 기술을 갖다 쓴 것이 나오고 있는데요. YTN에도 그렇고 YTN의 소기한 중소기업과 정부처럼 연구에 제 기술이 나오고 있습니다. KSD에서도 나오고요. 상당히 방산기업들에게서도 제 기술이 나올 수 있습니다. 네, 부트레텍 같은 데서 제 기술을 쓰시는 게 아닌가 의심을 좀 갖고 있는데요. 방산기술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같은 데는 제가 이렇게 플라스틱 창문 이렇게 유리창에다 플라스틱창을 덧댄다라고 했더니 보석상 털리기나 좀 덧대자 이랬더니 YTN에 그것이 보도가 나오고 그다음에 유리창을 덧대는 사업을 하시죠. 비상벨 시스템을 얘기를 했더니 그것도 서울시에서 하셨죠. 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유리창이 바깥에 있고 안쪽엔 플라스틱, 유리창이 바깥에 안쪽에는 아크릴이죠. 유리창 바깥에 안에는 투명 필름, 유리창이 바깥에 있고 안에 전극이 들어간 거 안 들어간 거, 유리창 바깥에 안에는 투명 매트일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 방탄, 플라스틱 방탄, 플라스틱 방탄 이렇게 해서 방탄 소재를 가져갈 수도 있고요. 유리창이 그와 반대로 유리창이 바깥에 있고 안에 투명 필름, 유리창이 바깥에 있고 단열을 한다는 거죠. 바깥에 투명 매트, 유리창 바깥에 있고 안에는 그렇죠. 이렇게 아크릴 창일 수도 있어요. 아크릴 탄소 섬유를 합성섬유 나일론 기반으로 한다 그랬죠. 그래서 기존에 아크릴 기반이 아니라 또는 그것을 두 가지를 섞어서 아크릴과 섞어서 만들 수도 있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유리석연 고든 예산을 유리막을 넣어서 제조하고요. 또 카본 소재 같은 데도 가루재를 뼈대를 금속 뼈대는 아니면 합성섬유 나일론 뼈대를 다른 재료로서 뼈대를 넣어주고 가루나 입자, 분말을 넣어주는 기술을 하는데요. 고무 제조에도 이 기술을 쓸 수 있고 플라스틱, 금속 제조에도 쓸 수 있습니다. 화분 소재에다가도 이렇게 접합 구조를 펠리클 접합, 반도체 펠리클 접합, 홈을 봐서 접합하는 기술을 씁니다. 이것은 자동차 피혁, 이게 모든 그 피혁 접합, 인조 가죽 피혁 접합, 유리 기판, 플라스틱 기판 이런 접합에도 쓰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실리콘 웨이퍼에다가 이게 이렇게 그건 노착을 해줘. 전기선 피복 수백 개를 묶어도 전기가 열이 전염이 안 되는 거, 전기선 피복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실리콘 웨이퍼에다 피복을 입혀가지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낸드 플래시 HBM 이게 적층하는데 엄청나게 싼 단가로 적층할 수 있습니다. 여기다가도 유리석연 코든 일사를 유리막을 넣어서 제조하고요. 텅스텐 들어가는 부분 있죠. 그거를 텅스텐 구리 합금을 하거나 그 구리를 약간 구리 합금할 때도 유리석연 코팅제, 쌀학교 유리막 코팅제를 넣어서 구리 전기선, 통기선, 표복선으로 쓰는데 구리, 철사, 철근, 철망 이런 데도 그걸 다 넣어서 합니다. 전기선, 통신선, 피복선 자체에도 피복을 만들 때도 유리석연 코팅제, 쌀을 유리막을 넣어서 재료는 안팎에 코팅 구조를 주는데 강소밀선으로서 석영실을 기초로 해서 만드시면 제 기술인데 합성섬유 나일론 비트가 90%짜리로 만드셔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합성섬유 아크릴을 섞어가지고 그것을 해서 광섬유선으로 만드셔도 제 기술이 된다. 여기다가도 안팎으로 코팅 구조를 이걸로 줍니다. 또 다른 코팅도 줄 수 있습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광섬유 같은 거를 갖다 안팎으로 그러니까 다이아몬드 커팅을 하거나 볼록볼록한 구조로만 전구로 만들 수 있다 그랬는데 일반 이런 전구 같은 데나 형광등 같은 데도 가능하고 네온사인 같은 데도 가능한데 그래서 안에 빛을 증폭하는 구조를 갖거나 안에 알갱이를 동그란 알갱이를 합시다. 네모네도 괜찮아요. 세모나도 별표도 괜찮아요. 다른 명들
안에 안팎에 다이아몬드 커팅을 해서 빛을 증폭하는 구조로 가져가실 때 작은 알갱이에 들어가서 안에 다이아몬드 커팅을 안팎으로 주거나 원목 건원물 봐서 빛을 증폭하거나 볼록볼록한 구조로 빛을 증폭하는데 UV 장치에서도 써요. 지금 UV 장치 ASML인가요? 네덜란드 UV 장치에서나 그런 데서도 쓰지 마세요. 이 기술을. 작은 볼록 렌즈를 많이 합해서 큰 볼록 렌즈 집중하시는 방법. 카이스트에 어떤 교수님이 하시지 마십시오. 그것도 I10에서 소개한 건데요. 오목 건원물 파서거나 오목 렌즈를 같이 동원하거나 볼록 렌즈, 다이아몬드 커팅을 하거나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빛을 증폭하고 레이저 빛도 대중소로 줍니다. 레이저 가공 장치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렇게 빛의 사이즈를 대중소로 줍니다. 하시면 저기 레이저 시각 장치, 빛의 장치를 대중소로 하고 전기도 강중량으로 줄 수 있어요. 팀별로 묶어서 쏘는 방법을 사용하는데요. 유리 접합할 때도 이게 딱 해당되는 곳에 딱 집중을 시키면 필요한 열이 거기서 녹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접합을 녹으면 이제 이게 냉각시키면 접합이에요. 이런 유리 접합, 플라스틱 접합 있습니다. 한양대와 삼성에서도 쓰시지 마세요. 제 기술이니까 카메라 달아서 하는데요. 카메라에다 현미경을 달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마운 카메라나 이런 데도 현미경을 다는 구조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그것을 그래서 군에서도 쓸 수 있다고. 그래서 모든 망원경이나 다른 데서도 카메라 달아가지고 디스플레이 가로 세로를 잡혀서 해당되는 곳을 이렇게 클릭을 하면 이쪽에 화면에 디스플레이 장치를 띄워준다고. 망원경과 그다음에 뭐 드론 같은데 작업할 때도 이렇게 일반 이렇게 카메라 있잖아요. 거기다가 망원경 단모드, 안모드 이 모드가 있을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캠코더를 적외선 기능을 줘서 CCTV 카메라 기능을 주시면 되겠죠. 이게 더 단가가 싸더라고. 45,000원, 99,000원인데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 카메라를 이렇게 유선 무선으로 해가지고 신호를 통합해서 하나의 장치로 통합시키고 그 하나의 그 줄만을 이렇게 데스크탑, 노트북 이런 데 해가지고 유튜브 동영상 방식으로 현재 모니터가 많이 필요 없이 클릭을 하시면 저도 빌딩 8개 있는데 그 방식으로 하면 좋겠네요. 관련된 기기가 나오면 좋은데 100개 이렇게 1000개, 10,000개 단위라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앞으로 드론을 조종할 때 이 기술이 필요한데 해당되는 드론에 촬영하는 장면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기술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산시내, 서울시내 지자체 또는 111의 지자체에서 많은 모니터를 두고 지금 보시는데 하나의 모니터로도 관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카메라 인식으로 사람을 가로세로 눈, 코, 입 이렇게 누군지 분별하거나 물건의 종류를 이렇게 입체로 분별합니다. 가로세로 높이로 잡혀 숫자 방식으로 이것이 무엇인지 각각 분별하고 각각 대응할 수 있는 자율주행 차량과 로봇도 앞으로 이런 인식 구조 사람을 각각 대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카메라 인식 기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거리별도 이렇게 데이터 학습을 통해서 차량, 뭐 거리, 건물 거리, 사람, 우리도 거리를 대충 눈치챌 수 있잖아요. 그것도 이렇게 거리별 인식을 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로. 그래서 센서 방식이 아니고 일반 카메라나 이렇게 CCTV 카메라에 딱 주파로 경보하는 기능을 주시면 제 기술인데요. 군부대 감시할 때 좋죠. 하나는 금속 탐지, 무기 탐지, 사람 탐지 이렇게 다양한 전파를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안에 있는 CCTV도 그러냐?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블랙박스도 가능하다. 네, 차량의 블랙박스도 가능한 전파로 주파수 거리가 좀 짧으면 되겠죠. 오기 전에 이렇게 접근하면 이제 자동으로 소리는 안 내고 자동으로 촬영을 시작하는 기능도 하거나 포커 딱 집중해가지고 그 사람 얼굴을 해서 이렇게 확대해서 찍어주는 기능도 있을 수 있다. 일반 스마트폰이나 카메라의 기능도 주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드론 같은 데나 이런 데도 보면 드론에도 이렇게 일반 카메라, 열화상 카메라를 탑재해서 전파로 경보하는 기능을 주고요. 전파로 파악한다는 거죠. 휴전선이나 군부대에서 이렇게 미리 카메라를 인식하게 전파로 경보를 사람 열 탐지도 될 수 있고, 무기도 탐지할 수 있고, 그래서 이게 다 들통나죠. 네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이것을 하시면은 저 기술이 가로세로 접혀 시저 방식으로 해서 사람과 차량을 또 움직이는 것과 움직이지 않는 입체 이렇게 사람 같은 거 군복 입은 사람을 이렇게 자동 살상하거나
어떤 해당 대상을 얼굴을 찍어서 자동 쫓아다니면서 사용할 수, 차량도 해당되는 차량 또는 목표 움직이지 않는 목표물도 일련 번호로 설정을 해서 움직이는 것과 움직이지 않는 일련 번호로 해서 그 대상물만을 정확히 꼭 쪽집게처럼 공격을 자동 전투 기능을 씁니다. 전투 모델을 해당되는 상황에 적합한 전투물 5개, 10개로 만들어서 프로그램을 계속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고요. 그거를 자동 전투할 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 자동 선택, 조종사 선택. 이것을 지금 어디 안두릴과 우크라이나 업체에 쓰지 마세요. 네네. 이런 저기 많은 기술들은 첨단 기술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반도체에도 고랑을 박고랑 파듯이 이렇게 하수도 파듯이 했다가 반도체를 파가지고 실리콘 웨이퍼, 유리기판, 플라스틱판, 마더보드 다 파가지고 안에 전기선, 통신선을 넣고 절연합니다. 전기 그렇게 하시면 열이 발생을 잘 안 하고요. 거기다 다 유리석용 코팅제사를 유리막을 넣어서 열이 전염되지 않게 하고 수직 터널과 수평 터널을 할 수 있습니다. 홈을 봐서 접합하는데 레이저 접합 아니더라도 축구공, 농구, 배구공, 뭐 자동차 타이어라든지 피혁 접합, 인조 가죽 접합 이렇게 접합할 때 쓰는데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다음에 이것을 여기에 적용을 시킨다는 나노 구조로 플라스틱 약물을 얇게 여러 겹 들어갈 때도 접합하고 플라스틱 유리창 이종의 것을 접합할 때도 이 기술을 씁니다. 고무와 플라스틱 접합, 고무와 유리창, 금속 접합 이렇게 다 이종의 것을 접합할 때도 홈을 파서 접합하는 기술을 써요. 천연 돌 같은 것도 홈을 좀 미세하게 파가지고 염색제를 집어넣고 다 코팅 구조를 주는 이런 점색제도 하셔도 염색 방법을 사용하셔도 되겠죠. 금속도 가능하고 다른 데도 다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인조 보석이나 천연 보석이라 할지라도 다이아몬드라면 얇게 이렇게 좀 저가의 놈을 얇게 이렇게 코팅 구조를 적층을 해가지고 컬러풀한 이렇게 색깔도 이렇게 염색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다이아몬드 가격이 지금 급락을 하시던데요. 네. 이것을 크게 만들 수 있고 작게 만들 수도 있고 안에 다른 보석을 넣어갖고도 환상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저가의 다이아몬드 보석으로도 이렇게 접합 구조를 통해서 이렇게 천연 다이아몬드 모양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이아몬드 모양을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가공하겠죠. 모든 주얼리 제품에서 이런 접합 구조를 홈을 파서 접합하는 기술을 쓰고 잘 안 떨어지죠. 서로 다른 종류의 보석, 인조 보석과 천연 보석을 이와 같은 방법으로 가공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가짜금이라고 당당히 해놓고 가짜금 사업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가짜금입니다 하고 겉으로는 똑같습니다 라고 가짜금 사업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겉에 유리석용 코팅제사나 유리막 코팅을 넣어서 금속 알레르기를 없애고요. 그렇게 해서 제조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가짜금 사업을 그냥 당당히 해버리는 거죠. 뭐 어떤 방법으로 만들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금장신고를 대신한다는 이 사업을 구상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가짜금이라고 표시를 한다는 거죠. 뭐 겉으로 봐서 외관도 똑같고 무게도 똑같고 더 반짝이고 네 완전 좋지 않나요? 네. 그 다음에 이런 것을 제 기술을 일부러 설명을 했는데요. 이렇게 실리콘 웨이퍼, 유리기판 플라스틱 고랑을 파서 안에서 전기선, 동선을 스위스턴과 수평턴을 넣을 수 있다.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포토 방식으로 찍거나 전자잉크 방식으로 찍거나 전자잉크를 할 때 금속 분말을 대중소 이렇게 내요. 전기선, 동기선도 이렇게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구리선인데요. 그렇게 하면 전기 전도가 굉장히 빠르답니다. 반도체 만들 때도 이 기술을 쓸 수 있어요. PM 반도체 금속 부분 들어가는 부분을 대중소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금속 판으로 만들어 놓고 하셔도 되고요. 금속 가공에서도 되고요. 금속만 아니더라도 다른 것도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열의 전도도 쉽고 전기의 전도도 쉽고 냉기의 전도도 쉽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금속 가공하시면 플라스틱 고무도 가공하시고 소재에 상관없이 가공할 수 있습니다. 전자잉크 들어갈 때 기술이 들어가고요.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웨어러블 기술할 때 이렇게 합성섬유 실이다 이런 걸 안으로 고랑을 파가지고 전기선 통신 넣고 물방할 수도 있습니다. 저런 구조로 이런 방법도 가능하다.
그래서 포토 방식으로 찍든가 전자레인지 방식 찍든가 레이저 각용, 대중소 빛의 사이즈를 해서 20가지도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전력도 강중력으로 넣어서 도장 파듯이 조각하듯이 딱 이렇게 반도체를 시각하고 그 안에서 뭐 증착을 하든지 뭐 어떤 건 뭐 다른 방법으로 해가지고 레이저를 범용 반도체를 대량 생산할 수 있다. 10나노 이하로도 제작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제가 보기엔 이것이 시끄러죠. 간단한 기업에서도 막 대량 찍어낼 수 있습니다. 범용 반도체를. 그래서 상당히 지금 이 기술이 삼성이라든지 SK라든지 기존의 반도체 업체들을 완전히 TSMC를 흔들어낼 수 있는 기술이다. 왜 그럴까요? 네, 레이저의 시각의 빛의 종류를 대중소로 낸다는 제 아이디어 때문입니다. 20가지도 낼 수 있어. 제가 각각 팀별로 합해서 자동으로 하는데요. 100개, 1000개, 10,000개를 작업해도 불량률이 없습니다. 이런 작업은 컴퓨터로 가로세로 너비로 접해서 카메라 플러스 현미경을 달아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이 기술도 제 기술인데, 그래서 보다 정밀한 작업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팀별로 묶어서 합니다. 안에다 전기선 통신 넣고요. 이 기술 때문에 앞으로 상당히 모든 반도체 업체들이 전전긍긍할 수도 있다. 제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정부라는 이름으로 국가기관에 20몇 대 광고가 내고 계십니다. 관련된 증거를 유튜브로 그 스마트폰에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주한미 대사관도요. 광고비도 많이 들었을 텐데 할 일 없어 그러시지 않으셨을 것 같고요. 기술이 무단으로 정부 출연연구 YTN에 소개한 정부 출연연구가 국가기관에서 대거 나오고 있다. KST에서도 나오고 있고요. 부산대 뭐 광고 메가트리스 뭐 거기서도 이렇게 뭐 그러더라고요. 다양한 데서 나 삼성이라든지 이런 대기업들에서 나오고요. 하나 그 A사에다도 제가 레이저 소재를 레이더 소재를 대중소로 해가지고 팀 전력을 강중력으로 해가지고 팀별로 이렇게 묶어갖고 전파를 쏘는데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를 묶어서만 강한 발열의 현상이 일어나거나 이렇게 뭐 어떤 모스크 유성통신에서도 서로 다른 방향의 레이저파만 되는 건 아니야. 전파 종류 다 묶어서 쏘면은 그래서 멀리 가고 신호도 뚜렷하다. 지상에서도 할 수 있다라는 이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부동대 광맥가들이 김창석 교수팀이 이걸 쓰시던데 자율적인 차량에서 서로 다른 방향의 레이저파를 쏘고 송신하고 수신하시던데 이거 제 기술입니다. 쓰지 마세요. 네. 이거를 서로 다른 방향의 전파를 이렇게 데스크탑 노트북 이런 것들을 데스크탑 노트북 그다음에 이렇게 스마트폰 이런 데서도 스마트폰에서도 KT 거 쓸 수 있고 SKT 거 전파를 바꿔가면 라디오처럼 바꿔가면 송수신할 수 있습니다. 라디오는 수신만 합니다. 그렇게 서로 다른 방향의 전파를 송수신하거나 같은 방향의 전파를 호출 번호만 틀리게 송수신합니다. 이 기술이 앞으로 안테나에도 다 통신칩에도 들어갈 것 같은데요. 위성 안테나다 그러면 스카이라이프도 안에 미니 안테나가 10개 있어서 각각 다른 전파를 송수신하거나 각각 이렇게 호출 번호만 틀리게 송수신합니다. 같은 방에 KT 거 이동통신이 10개 있으면 다 울립니다. SKT 10개 있어도 울리고요. 스마트폰에 스마트폰이 100개 들어갈 수도 있고 유성통신 안에 어떤 스마트폰이 10,000개 들어갈 수도 있고 데스크탑 안에 200개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모뎀이나 이런 라우터 같은 데도 그렇게 하고 이동통신 장비 모든 통신 장비에는 다 들어가 인터넷 장비 저한테 돈 다 내셔야 될 것 같은데 모뎀이나 그다음에 와이파이 장치에다가도 워키토키처럼 무선 송수신 장치를 두자. 그럼 몇 킬로미터 커버하기 때문에 이걸로 유선 인터넷 기반으로 이동통신과 워키토키를 제공할 수 있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스마트폰에도 이걸 해서 자체 전파를 발생시켜서 워키토키처럼 사용해서 워키토키 기능을 주시면 제 기술인데요. 공짜 전화를 그걸 자체 전자를 발생을 시켜서 하거나 이걸로 리모컨을 대신할 수도 있고요. 가전기기를 뭐 사물 인터넷이다 보니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 기능을 하시면 제 기술이다. 뭐 워키토키 음질일까요? 스마트폰 음질? 스마트폰 음질이죠. 그러면 스마트폰 워키토키도 스마트폰처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만들 수 있다는 거거든요. 워키토키를 스마트폰처럼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런 아이디어를 따라서 그래서 자체 전파로서 몇 킬로미터 커버가 가능한데 지금은 그래서 제가 이거를 집안에 이런 사업을 말씀을 드렸죠. 네. 그래서 유성 같은 거 띄우는 것처럼 그래서 드론을 24시간 로테이션으로 띄워서 이렇게 여유분 몇 대를 여유분까지 해서 이렇게 해서 신호 처리를 거기서 해주고 유선 인터넷만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걸로 이동 통신을 제공하거나 하면 되게 싸게 구축할 수 있다.
방송까지도 제공할 수 있어요. 이런 거 그래서 통신과 방송을 동시에 제공할 수 있는데 위성통신, 위성방송이 있잖아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 아이디어를 군에서도 하지 마시라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그때 드론을 띄워가지고 무선 중계소를 이용해가지고 무선 중계 장치처럼 해서 띄워서 군에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띄워가지고 이렇게 중계 거리가 없으니까 뭐 오지 같은데 산악적에 그래서 그거를 이거 아까 군에서 이렇게 띄워가지고 중계를 해가지고 신호를 늘리거나 아니면 그거를 뭐 잠수함 같은 데서도 할 수 있어요. 잠수함 떼가지고 위성 방송도 청취하고 통신 구조로 잠수함에서도 할 수 있는데 이 기술이기 때문에 군에서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군에서 방산 기술이 제게 지금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냥 뭐 이게 문제가 된다라는 것을 내가 외국에 팔았을 때 문제가 되죠. 이게 하시지 마시기로 합니다만은 드론을 이용한 무선 중계 장치를 만들자 이동에서 선박 같은 데서 막 10km 이상, 20km 드론 띄워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송수신 거리를 늘리는 기술인데요. 또는 뭐 드론 같은데 단거리파, 중거리파, 장거리파 이렇게 뭐 라디오파가 됐든 전파의 종류에 상관없이 이게 종류별로 틀어서 바꿔가면서 하거나 전파의 종류 이렇게 드론에 하나 이렇게 전쟁 때 막히면 다른 전파 갈아타는 이런 기술을 말씀을 드렸는데 통신하는 드론 우크라이나에서 드론 업체가 사용하시던데 하지 마세요. 제 기술이니까 전파에다가 이렇게 비밀번호를 다 한국어처럼 해가지고 그 사람 얼굴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 목소리 이렇게 캐릭터일 수도 있고 예. 그래서 뭐 다 이렇게 비밀번호를 달아서 하는 거죠. 뭐 일반 군고 같은데 이렇게 자기 얼굴이 아니면 이렇게 뭐 경보 내리거나 112 신고 들어가 나한테 스마트폰도 통신 올 수도 있어요. 군고 같은데 차량도 그렇게 할 수 있고요. 하시면 저기 되겠습니다. 나머지 문 닫을 때 문 닫고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문에 출입할 때도 이 기술을 쓸 수 있습니다. 뭐 현관문 비디오가 됐든 현관문 뭐 이렇게 디지털 키가 됐든 회사 출입할 때도 이 기술을 쓸 수 있어요. 너무 괜찮죠? 블랙박스처럼 사용해서 들어오면 곧바로 나한테 112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전송 112에 신고가 들어가 전송한다면 이게 보안업체죠. 보안업체하고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이게 이제 수위가 되는 거죠. 24시간 인터넷만 끊기지 않으면 24시간 감시가 가능한데요. 스마트폰으로. 예전에 SKT에서 유선 스마트폰에다가 구미에 떨어진 올림을 봤었는데요. 이 방식으로 해서. 어쨌든 간에요. 네,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한다는 기술을 일부러 제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셔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드론 같은데 물줄기 달아가지고 카메라 달아 빌딩도 인식하고 거리별로 떨어지면 되니까요. 물 청소도 하고 소방도 하시는데 MBC 뉴스투데이하고 저기 채널에 소개하는 기업에서 이걸 하시더라고요. 진공성 소개 로봇 있잖아요. 소형 거기다가도 카메라 인식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입체, 움직이지 않는 입체를 부딪히지 않는 기술을 사용하고요. 그래서 제가 회피 기동을 하면서 특정 지점만 찢어지면 두 군데 딱 청소가 옵니다. 현재 이렇게 지금 지 멋대로 청소하는 방식과는 좀 틀리죠. 또 가로세로 높이로 좌표 수자 방식으로 합니다. 자율주행 차량도 이렇게 딱 주차 들어가잖아요, 빌딩에. 그래서 기둥 같은 거 부딪히지 않고 움직이는 사람, 움직이지 않는 입체를 구별해서 각각 대응할 수 있고 주차도 정확히 지각 카메라 인식으로 합니다. 이거 카메라로 보면서 하죠. 가로세로 높이로 좌표 수자 방식으로 그 지하 공간이 됐든 어떤 특정 장소를 좌표 수자 방식으로 나누고 하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자기 움직임도 로봇 같은 거 비행체도 가로세로 좌표 수자 방식으로 해서 자세를 제어하는 이런 자세가 오게 돼. 여기 10주, 20주, 30주, 40주 부분별로 전기를 틀리게 줄 수 있는 기술을 사용하는데 모든 배터리 구조를 배터리나 이렇게 반도체도 가능하고 컴퓨터 병렬과 직렬을 공존하게 해서 씁니다. 이것을 묶어서 전기 이쪽 10주, 20주 이렇게 하는 그것도 YTN의 어떤 제가 이렇게 저기 뭐죠? YTN의 그 업체가 그 파워뱅크 있잖아요. 놀러 갈 때 캠핑용. 그러다 거기서 파워뱅크라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배터리가 5개 있다, 10개 있다 그러면 온오프 구조로 해서 하나만 쓸지 2개 쓸지 10개 쓸지 전기 창고라고 생각 전기를 이렇게
많이 쓸 수도 있고 많이 갖다 쓸 적게 갖다 쓸 그걸로 이제 12.5V, 30V, 60V, 40V, 100V, 110V, 210 마음대로 전압을 조절할 수 있다. 한전 같은 데서도 이 방식을 사용하지 말라 그랬죠. 하나 아니면 그거 똑같이 배터리 방식이 아니더라도 전기가 흐르는 전기선 5개다 그럼 원오프 방식으로 똑같은 방법으로 할 수 있어요. 자동차 배터리를 5개, 10개 이렇게 분할해 가지고 격벽 처리하고 냉난방 주고 그래서 이렇게 동일하게 한 개에서 갖다 쓰냐, 두 개, 3개 갖다 쓰냐, 10개 갖다 쓰냐에 따라서 차의 속도를 강중량으로 결정할 수 있다. 조명도 이렇게 들어. 모든 가전도 앞으로 이 기술이 전 세계적으로 쓰일 것 같은데요. 전자기판 회로 구조에서 반도체 명령 구조에 쓰시면 되겠습니다. 파워뱅크 회사에서 그걸 쓰시더라고요. 그것도 YTN에 소개한 업체인데 이 기술을 무단으로 너무 사용하신다. 이게 전 세계 이게 엄청난 비싼 기술이 될 텐데 참 안타깝습니다. 안타깝다고 생각하고요. 정부 제 페이스북에 정부 대한민국 정부가 뭐 할 일 없어서 20몇 개가 광고를 내시냐라는 것을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시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외국에 팔았을 때 기술 공개할 것은 공개로 가고 기술 사가는 사람이 있을 때 이것을 외국에서 중심으로 팔면 나중에 그 구상권 정보 들어가요. 반드시 지적재산권의 민형사 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드시 문제가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려 불법한 방법에 의해서 제 권리를 지도할 수는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것은 사실 어렵다고 봅니다. 가상적으로 안 보면 이제 가서 전 세계가 국가 차원에도 정부 차원을 보고 있다라고 했을 때가 문제가 된다는 거죠. 안 보고 있으면 괜찮아요. 이건 가상적입니다. 진짜는 아니고요. 지금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제 기술을 사셔야 돼요.